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태극 FM2 그리고 그럭저럭 방송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썸네일의 내용대로 거짓말죄 두 가지, 첫 번째는 위증죄는 선서 후에, 두 번째는 선거 때 거짓말. 오늘 이 제목은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로 인해서 뽑히는 지자체장들, 그리고 구청장들,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 태국 FM이 참 정성 들여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공감이 되시면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짓말죄 두 가지.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적인 거짓말이고, 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기 할 적에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오늘은 지금 현재 오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 협의로 지금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그 성남시하고 그 용도 변경을 놓고 이재명이는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국토부에서는 협조 공문이었는데 자기는 직무유기를 들어주지 않아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남 탓을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그랬고요. 그리고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한 것입니다.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이 지난 8일날 기소를 했죠. 검찰이 수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선거법 위반 협의, 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처장 관련해서 성남시장은 재직 때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이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0월 국회 국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허위라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그 문재인하고 자꾸 문재인, 그 이재명이의 문제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그 2018년에 경기도지사 그 김용환 후보하고 토론할 적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재명이가 자기 형 이재선 씨를 그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때는 201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의 협박에 의해서 심신이 좀 피곤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2014년 가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는 그 정신병원에 넣은 것은 형수하고 조카들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차를 이렇게 얼머무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심 유죄, 2심에서도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에 가서 그 권순일이가 이제 그 4명 이렇게 하는데, 권순일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권순일이가 이제 주도를 해서 7대5로 이제 무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김명수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적에는 소극적 거짓말이다.
소극적,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로 됐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권순일이는 그 50억 클럽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또 재판 넘겨진 이재명, TV토론과 국감은 다르다. 그러니까 2018년 TV토론 중 친형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 그 김영환 의원이, 지금은 이제 김영환 의원이 충북 도지사인가요? 거기에 당선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백현동 관련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지난해 12월에 또 방송 인터뷰에서도 김문기 성남시장을 재직 때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뻔뻔스럽죠. 정말로 참 이런 게 지금 문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이준석이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옳고 그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 동그라미로 지금 얼굴을 모자이크 한 분이 김문기 씨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이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그 뉴질랜드 그 여행을 가가지고 오른쪽에 이재명이고 왼쪽에 김문기 씨입니다. 그 나무를 아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잡고 나무를 나눴던 사람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니까. 이렇게 정말로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씨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핵심 관계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놓고는 전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채널A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짜집기 했다고 이렇게 어거지를 한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 나온 게, 여기 보면은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협의 발언인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SBS에서도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백현동 모든 거 처리를 김문기 씨가 바로 저기 유동규 바로 밑에 이렇게 세 단계 밑에 사람인데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도 정말로 이 사람 얼굴 정말로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는 지금 방송에서 나온 거를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캡처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 김문기 씨가 지금 저기 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아들에게 보낸 영상에서도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캡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습니다. 김문기 씨가. 이랬는데 이분을 이제 몰랐다고. 보세요.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응?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로
구제불능, 회생불능입니다.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채널 A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네 사람이잖아요. 예,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더 이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단계인데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는 2단계까지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사항은 귀시가 성남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단계 상향을 요구했는데 이재명이는 4단계를 상향을 해주고 이재명이가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이가 사인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빨간 거 말이죠. 자기가 사인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사인을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 정말로 이런 사람은,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있어서든지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엊그제도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런 분들은 정무적인 감각에 의해서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바사바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바사바 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프로 기사거든요. 프로 기사. 원칙대로 공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입을 다물고 있던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7일 날 어느 방송에서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유동규 대장동 비리 협의 관련 검찰 진술 조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과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직접 대면을 했다 그 말입니다. 대면을 했는데 어떻게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거를 보고도 민주당 그 관계한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이게 얘기가 안 납니다. 어제 어느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역시 그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더 이상 말싸움 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바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비론 하면 안 되죠. 이제 김문기 씨가 유동규 씨가 이제 입을 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을 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유동규 대장동 비리 협의 관련 검찰 진술 조서. 이재명 시장의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 이재명, 김문기 친분 정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처장인데 모든 것을 기획을 한 거를 근데 이번에 이제 기소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빠졌습니다. 지금 2단계, 4단계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서로 김문기 씨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싸울 것 같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두 가지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난 8월 19일 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면 질문서를 보냈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26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시간을 충분히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뭉개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난 이제 8월 31일 날 9월 6일 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지도자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법과 배소연씨를 통해서 한 것도 저기지만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지도자로 나서면은 안 되는 겁니다. 20쪽 A4 용지 20쪽 분량을 A4 용지 하나에 5줄 분량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존 주장을 반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다투어 이제 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도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경기도지사 그 TV 토론에서 김영환 의원이 이재명의 형 이준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권순일이하고 김명수가 이거는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징역 3년이 됐습니다.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이 TV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4년 동안 그 법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라 밥 벌어집니다. 저 태극 FM이 볼 적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는 소극적 거짓말이 아니죠. 적극적 거짓말이 된 거죠. 예, 적극적 거짓말. 그러니까 인터뷰 나가고 국정감사 나가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했던 것이 이제 자충수라고 하는 것. 이번 기소해서 판결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었다. 대법원이 자충수를 두었다.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위증죄하고 아까 처음에 거짓말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위증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증죄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그러니까 무슨 뭐 청문회를 하거나 뭐 국정감사를 하거나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만을 얘기할 거를 선서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증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위 사실 공표, 거짓말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죄는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죄.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공표하거나 한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입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위증죄보다 더 높습니다. 무슨 그 5년 이하 징역은 똑같지만 벌금이 이 거짓말죄가 2천만 원이 더 많습니다. 3천만 원이고 위증죄는 1,000만 원이었는데 감옥 사는 거는 5년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번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죄. 예,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태극 FM은 거짓말죄 두 가지, 위증죄 선서 후, 위증죄는 선서 후에 거짓말을 했을 때, 그리고 선거 때 거짓말한 거, 허위 공표 사실, 거짓말을 한 거는 거짓말 두 개가 법적 제재를 받는데, 위증죄는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그리고 선거 때 하는 거짓말, 허위 공표 사실은 5년 징역에 벌금이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가 100만 원만,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만 받게 되면은 그 대선 때 430억, 그리고
그 이재명의 대선 후보로 선관위에 공탁 건 거 3억 원. 그러니까 243억 원을 어쨌든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걸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최병묵의 그 팩트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법관들이 썩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선거법을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관들이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묵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법관들을 처벌할 선거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그리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맏형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계속 이렇게 거짓말 속에 거짓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랬고 이재명이가 그랬고 이준석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 태극 FM2 그리고 그럭저럭 방송은 거짓말죄 2가지 벌을 받는 거짓말을 일반적인 거짓말을 해서 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을 때 죄가 되는 2가지는 그 선서를 했을 때 선서를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선서를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위증죄 그리고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은 처벌 받는다고 하는 거. 오늘 태극 FM은 거짓말죄 2가지. 첫째, 위증죄는 선서 후 거짓말 했을 때. 둘째, 선거 때 하는 거짓말. 이 2가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은 그래도 태극 FM 계좌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답을 해드립니다만은 무명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태극 FM이 좀 더 힘을 받고 열심히 대한민국에 잘못돼 가는 것을 유튜버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팩트를 알려드리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2022년 9월 13일 오전에 보내드린 거짓말죄 2가지. 첫째, 위증죄는 선서 후 그 다음에 선거 때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